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그 연예계 유행처럼 번졌던 성추문 사건. 하나같이 상대 여성에게 뭐 꽃뱀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함께 일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건이 이제 무혐의가 됐었잖아요.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무혐의라는 건 사실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거는 정말로 그 여성들이 정말 돈만을 뜯어내려고 저렇게 접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꽃뱀이라고 몰아갔었고요. 실제로 그 여성들에 대해서 다 꽃뱀이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맨 처음의 상황은 그 남성 연예인이 완전히 그냥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쓰레기처럼 완전히 돼버렸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좀 자꾸 반전반전 되면서 이 사람들 이거 꽃뱀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정황 같은 것들 나오면서 그런 논란이 좀 있긴 했었는데 성폭행에 의한 피해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 거지만 그 잘못된 신고 혹은 뭐 돈을 노리고 했던 그 성폭행 신고를 했던 뭐 연예인이 됐던 뭐 일반인이 됐던 누구든 그 남성도 완전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성폭력으로 사실은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거의 그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법조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한국이 인구 대비 무고 사건 비율이 세계 1위 수준이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급격하게 무고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꽃뱀이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닐 경우에 상당한 2차 피해가 정말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부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꽃뱀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소 취하를 하거나 합의금을 받았을 때라고 하거든요. 폭행을 당하고 나서도 정말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꽃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당히 돈을 받았구나라고 얘기를 되는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만 유독 이렇게 돈을 가지고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금을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여성이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근데 마치 돈을 받으면 나는 분명히 성폭행도 받았고 피해자이기도 한데 돈을 받고 합의를 하면 아 목적이 돈이었구나. 네, 맞아요. 확실히 꽃뱀이었구나라고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슬프다. 네.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여성이 자기가 성범죄 피해자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제대로 믿어주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21화에서 택시 성추행 택시를 탔는데 살짝 잠이 들었었어요. 살짝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눈앞에 택시기사가 제 옆에 앉아 있고요. 저한테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입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공손하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다시 내려가지고 앞으로 가서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더 가더니 내리시라고 하면서 그냥 내려줬어요. 그게 관련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을 봤거든요. 다 무슨 댓글이었냐면 주작한다. 거짓말 치지 마라. 예쁘지도 않은 게. 이런 댓글들이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정말로 성폭력 피해자한테 어떤 낙인을 씌우는 거죠. 저게 정말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저 여성이 저렇게 잘 다닐 수 있겠어? 이러면서 오히려 사실 그 더 성범죄 피해자가 2심, 3심까지 가는 게 쉬운 건 아닌가 정말 봐요. 어려운 게 정말 내가 끝까지 가면 너무나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합의를 받는데 그 합의 본 거 가지고 굉장히 꽃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꽃뱀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여성들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여성들이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심판,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검찰의 질의 내용이 매우 논란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게요. A씨를 좋아했나요? 당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요? 성폭행 이후 피해자가 보이는 양태와 판이하게 달라 의심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바로 옆에 문이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A씨가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허리를 돌려 비틀면 성관계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저게 무슨 말이야. 파지 같은 거 입고 있어도 왜 파지 입으면서 성폭행 당할 수 있었냐. 그렇죠. 자꾸 피해자한테 왜 네가 안 했냐라고 묻는 질문. 맞아요. 아니죠. 이건 피해자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검찰이 볼 땐 이 무고죄에 대한 재판에서 이런 신문을 했다는 거니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을 한 것이 아니고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에 의해서 만약에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고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죄로 해서 유죄 판결 나는 경우가 200건 중에 1건 정도라고 해요. 그럼 정말로 0.5%가 안 되는 아주 낮은 비율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저런 무고죄로 저렇게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피해 사실을 더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빼미 있잖아요. 진짜 실제로 코빼는 여자한테 되게 나쁜 영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피해자는 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피해자는 여자도 피해자예요. 맞아. 거기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꽃뱀들 때문에 사실은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네. 혹은 뭐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자신의 말을 덜 들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무고죄 같은 거는 진짜 만일 확실하다면은 처벌을 좀 무겁게 해야 된다는데 전 동의합니다. 확실하게. 네. 약간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마치 그 피해자처럼 보여져야 하는 것도 2차 네, 피해가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법적 안에서 피해자가 될 때 피해자의 요건들이 있어요. 피해자는 굉장히 나약해야 되고 수동적이어야 되고 아무런 욕망이 없어야 되고 하는 그 전형적인 각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본에 맞을 때 재판관도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 틀에 맞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죠.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지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을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황들 혹은 뭐 피해자의 현재 모습에 아마 재판관들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피해자들한테 변호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투를 하고 어느쯤에서 일어나고 뭐 눈물 한번 흘려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처럼 보이는 모습 여기에 대한 뭐 법정에서의 판결에 약간 좀 갈리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미시간 로스쿨 출신입니다. 아니 은하선 씨도 그러면 재판 받으러 갈 때 좀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성희롱을 당했었어요. 네, 성추행을 당했었고 실제로 고소해서 1심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네. 정말 그랬었는데 험하게 살았어요, 진짜. 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정말로 어떻게 하고 가야 된다. 정말 가장 순수해 보여야 되고 맞아요. 화장도 옅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너의 말을 잘 들어주지. 네가 정말로 당차고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다. 실제로 그 가해자가 그걸 이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쟤 봐라. 눈 동그랗게 뜨고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이나 나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 말을 못했을 리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몰아갔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정말 이거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는데 1950년대 제비족 박인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렸는 줄 아세요?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근데 그 정서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까 그 피해자 다움을 얘기할 때도. 사실 남성 사기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사기꾼이나 여성 사기꾼이나 거의 비율은 비슷할 때도 불구하고 남성 사기꾼은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있어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리면서 꽃뱀은 굉장히 문제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꽃뱀이라는 것을 특정 성별에게만 부른다는 것은 특정 성별에게만 프레임을 더 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 꽃뱀도 있는 건데 사실. 남자는 이쁘지 않기 때문에 꽃뱀은 아니고요. 남자 그냥 살모사라고 합시다. 살모사. 남자 살모사. 지금 오늘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참 무심코 썼던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꽃뱀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진짜 꽃뱀은 당연히 근절돼야 됩니다. 다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단 꽃뱀으로 몰고 의심부터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 꽃뱀이지 편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까칠한 톡 까톡 한번 가볼까요? 뱀 한 마리를 보고 온 세상이 뱀천지라고 날조하지 말자.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 뭐 꽃뱀이 이렇게 다가올 때 공짜로 그럴 리도 없을 뿐더러 역시 마찬가지로 꽃뱀 활동을 이렇게 해서 벌 받으면 뭐 자기 돈이 아닐 것이다. 꽃뱀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복만대 감독님과 서명 교수님께서 이제 못 나오세요. 그래서 까칠남녀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동안의 감사의 마음으로 꽃다발을 좀 준비를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한테 가져가야 돼. 그동안에 진짜 많이 애써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까칠남녀 덕분에 쌓은 인지도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영화계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이라든지 성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좀 얄팍한 지식이지만 네. 그래도 까칠남녀의 힘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학교로 돌아가시고 이제 영화계로 돌아가시니까 두 분이 하시는 일 까칠남녀가 언제든지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ur être bébé. 애를 좀 낳고 싶은데 저희가 말이에요. 예,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냉동했던 제 애기 오늘은 인공 수준으로. 하은 씨는 진짜로 난자를 냉동을 시켰다고. 궁금하네요, 근데 진짜. 하이리 씨 난자예요? 두근두근 엄마가 왔다. 대견 정자를 만날 때까지 내 난자는 얼려둔다. 그거는 나는 이기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왜 이기적이에요? 나중엔 뭐 누가 키워줘요? 남자가 임신하는 세상도 곧 온다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한 번은 나보고 싶었어요. 한 번은 나보고 싶었어요. 산모가 수금이 났네. 나온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이고, 저기, 이거!